좌파의 끝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다 달라. 어떤 분들은 보수라는 사람도 있고. 저 어디에서는 국진당 대변인 나왔다 막 이렇게 막 댓글 달리고요. 어디에 뭐 아, 좌가 뭐 나오고 뭐. 아 예. 그렇지. 만약에 진보 예. 유튜브 가면은 거기서는 거의 뭐 저희가 이제 KBS의 더 라이브라는 데 알아요, 많이 나오는데 알아요. 거기에 진보 성향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베스트 댓글이 맨날 내 욕이야. 김준일 좀 그만 불러라. 보니까, KBS 뭐 약점 잡혔냐 김준일한테 맨날 이런. 김준일 기자 오래 살겠어. 욕을 많이 먹네 보니까. 자 우리도 욕 좀 합시다. 아, 네 진짜. 최근에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죠? 그게 무슨 이제 뭐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줄리, 성형 이 두 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그 최근에 글 다 보셨죠? 그 SNS. 네, 다 봤죠. 뭐 안 보고 싶어도 기사를 보다 보니 아 근데 이분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일단 총평. 한숨이 나와요? 할 게 없어? 예, 뭐 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네.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일단 총평은 네. 총평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 정치인 중에서 본인의 어떤 남들이 옆에서 이를테면은 밀어줘서 된 게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이 정도 지지를 갖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 쪽에 한명숙. 한명숙은 그냥 그 내부에서 약간 뭐 큰 언니, 큰 언니, 큰 이모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여기 존경하는 의미에서 총리시켜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강금실 예를 들면 강금실. 강금실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지를 이렇게 확고하게 가져간 정치인이 여성 정치인 중에서 전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었다. 박근혜를 빼놓고. 그러니까 보수 쪽에는 박근혜가 있었죠. 그렇지. 근데 진보 쪽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추미애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확고한 지지를 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해요. 뭐가 됐든 어쨌든 이런 정치력을 이제 보여준 걸. 다만 이제 이 낄끼빠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낄끼빠빠를 해야 되는데 낄끼빠빠 아니 뭐 이게 뭐 윤석열 뭐 맨날 싫어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뭐 추미애가 옳았다가 주장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자기가 그거 하시니까 뭐 저기 정신승리를 하시든 어쨌건 본인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방식은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방금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이치모터스 뭐 예를 들면은 코바나 컨텐츠 저는 코바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보고 많이 들어왔다라고 봐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느냐?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많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10억 원을 계좌를 이정필 씨였나요? 그 이정필 씨한테 줘가지고 그 이 씨가 다 했거든요. 하루 거래량에 김건희 통장에서 나온 돈으로 하루 거래량이 30% 막 50%까지 막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에 그러니까 계속 사고 팔고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10억 맡겨서 할 정도로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그런 거는 문제 제기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 참고인 조사도 지금 안 받았거든요. 지금 아직 근데 그 보니까 검찰에서는 사실상 이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과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안 부르는 거에 대해서도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게 정권에 딱 붙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라고 안 부른다라고.
그렇지. 수사 안 끝내고. 예,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김건희한테 면죄부 준다고 지금 그렇지. 참고인 조사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세워야지 일단 포토라인 세워야지 일단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 나 검찰이 문제가 많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많고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 오케이. 그럼 뭐 근데, 여당에서 충분히 뭐 그게 진위 여부를 떠나 공격할 만한 거리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학력에 대한 위조 의혹, 위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력 위조 의혹이 있잖아. 이를테면은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이력에 있어서 뭐 학교를 오기를 했다라든지. 근데 오기를 한 번 하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일관되고 오기를 여러 번 해요. 약간 이름이 비슷한 걸로 이제 부풀리기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고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범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뭐 유지 논문 뭐 문제 삼을 수 있어. 논문. 근데 줄리는 아니지. 솔직히 진짜 줄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줄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바라보면 소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검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묻혀다 줄리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 이게 뭐 지금 뭐 이거는 그리고 한 번 이미 끝났던 이슈잖아. 그때 한번 이번에 물론 열린공강 TV에서 뭐 만났다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건 사실 그건 아무리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이슈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뭐 지금 뭐 건진요? 건진요. 그 아까 말했던 다른 이슈도 있지만 결국 이 줄리 얘기잖아요. 결국은 또 이제 그러니까 본질도 어긋나 그리고 이게 막말로 뭐 이게 만약에 하나 뭐 팩트라고 이게 있으면은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사생활 영역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이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그 올해 여름에 처음에 열린공강 TV에서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뭐 동거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그거 촬영을 했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연달아서 줄리벽화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줄리 논란이 막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논란이 있고 나서 그 열린공강 TV하고 줄리벽화 두 개 논란이 있고 나서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렇지. 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대본부장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그리고 이제 어떤 역풍이 불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지. 지지율 여부를 떠나서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기류가 야 이거는 좀 자제하자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재점화시킨 게 뭐냐면은 조동현 사건이에요. 조동현 사건. 조동현 사건이 딱 터지면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와 뭐 이제 TV조선이 처음 보도를 하고 이러면 보수 매체들이 열심히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어준 씨가 12월 3일 날 뉴스공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조동현 사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김건희 사생활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김어준의 생각인가 그 처음에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또 그게 김어준 씨가 시작했구만. 김어준 씨가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제 정서를 대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강성 지지층에 아직도 영향력이 메신저로서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게 시그널이 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열린공강 TV가 취재를 해놓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때 취재를 해놓은 게 아니라 꽤 전에 해놨어요. 해놓은 거를 지금 다시 깐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야 저쪽에서 지금 조동현을 까고 있잖아. 추잡하게 사생활 건드려.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게 된 거야 이게. 완전 똥볼인데. 그러니까. 완전 똥볼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까면서 이제 폭로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올라탔구나. 추미애 뭐 손혜원, 진혜원 할 것 없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밥숟가락 얻고 있는 건데 그렇지. 추미애 장관은 이거 말고도 자기 지지를 잘 하실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추미애 전 장관은 그냥 윤석열의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윤석열의 모든 게 다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도 안 되고 윤석열도 당연히 싫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뭐 이런 말을 뭐하지만 그 윤석열 후보가 여기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게 추미애 장관의 공이 한 50은 되지 않나? 50 더 되겠죠. 그러니까 50이 더 된다니까. 50 더 되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꼭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시나?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주 내밀한 얘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당을 완벽하게 재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동영이 진 다음에 완패하고 암흑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민주당 이름이 맨날 바뀌어요. 그때 그렇지. 대통합 민주신당 맨날 나도 헷갈려. 방송에서 맨날 새천년 외울 수가 없어.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너무 한 대여섯 번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암흑기에 들어가. MB가 못 하는데 민주당이 더 싫다라는 이제 그 암흑기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10년 암흑기 들어간다 민주당. 민주당이, 예. 그래서 이제 쇄신을 이제 준비해서 중도 실용 정당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추미애는 용도 폐기야. 그러니까 추미애는 용도 폐기가 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 그렇지. 사람들 지금 검사를 얼떨결에 대통령 만들어놨으니까. 586 퇴진론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추미애를 비롯한 이제 강경파들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쏟아질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지금 저는 고민에 들어가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세게 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자기 지지세를 자기 구입을 해서 윤석열을 잡는 거는 나다라는 거를 이제 차기 정권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그거를 그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세게 좀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알지 않나? 이재명 후보한테 화날 것 같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요즘에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추미애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명예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보다 위야. 명예선대. 명선. 위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추미애를 버리면은 또 강경파들 지지가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국에 사과했잖아요. 그렇지. 했을 때 추미애가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사과할 거면 인격말살이라고. 인격말살이라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국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그 강경파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을 저렇게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분들이 실망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내가 이재명 옆에 추미애가 있고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니야라고 뭔가 이렇게 썸 타듯이 이렇게 뭔가를 딱 던져줬을 때 그분들이 좀 덜 떨어져 나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자기 정치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정치공학적으로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줄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줄리아였는지 줄리였는지 이제 이거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에 완전 맛이 갔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추미애 전 장관하고 또 좀 지나니까 손혜원 씨가 또 저기 성형 사진에서 눈이 커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손혜원 의원은 저기 뭐 오히려 다른 분들이 손혜원 의원 외모 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려버리더라고. 아이 뭐 누구도 외모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뭐 손혜원 의원.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해봐. 지금보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황당하지 그때 거 보면 황당하지. 저는 거의 조폭이에요. 약간 깍두기 머리 짧게 자르고 그러니까. 조폭. 그거 올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오징어 됩니다. 원빈 정도 잘생겼더라. 원빈은 그냥 그대로더라. 원빈 그쯤 그대로. 되면 돼. 그쯤 되면 돼.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겼어요 원래.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또 민주당 쪽 인사 얘기 좀 해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복귀했어. 그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득일까 실일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유 작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 작가님을 유시민 전 이사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려면은 그분이 타겟팅해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조국 사태 이후로 유시민은 그냥 그 옛날에 이제 알쓸신잡에 나오던 정치에 의식이 있는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플레이어다. 알쓸신잡의 유 작가는 굉장히 대중 소구를 강했지. 소구를 강했죠.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이거저거 소송도 얽혀 있고 막 이런 또 뭐 한동훈이랑도 지금 뭐 붙은 것도 있고. 플레이어로 사실상 뛰었잖아요. 조국 사태 때.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거를? 유시민을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을 보면서 좀 비애감을 느껴요. 사실은 비애감을 느껴 좀. 유시민 이사장 책이 저는 뭐 저 대학교 때부터 뭐 거꾸로 읽는 뭐 세계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책도 있고 지금도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누구는 불태웠다고 하는데 뭐 불은 안 태웠어? 저는 책에 대한 모독이다 그거는. 이문열 책에 태우든 유시민 책에 태운 건 책에 대한 모독이다. 우린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유시민에 대한 거보다. 예, 중고로 파세요 그냥. 태우지 말고. 근데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뭐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소위 집토끼 좀 이렇게 다독이는 거 정도. 집토끼 다독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지금 뭐 저기 이해찬 전 의원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환기시키는 데는 좋은 카드죠.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의 가장 오래된 어떤 뭐 정념들이 하나가 있는데 정권 잃으면 노무현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정권 잃으면 노무현처럼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심과 사실은 그래서 40대의 민주당 지지가 높은 이유가 노무현하고 함께 성장을 하면서 노무현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 복수심에 대한 어떤 기본적 기기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심상정을 찍을 사람들의 일부를 끌어온다든지 막판 되면 선거 막판에 그렇지, 이를테면은 막 그렇지. 이거는 유시민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 끌어도 진보는 47이거든요. 47, 48. 그러니까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유시민은 못해요. 그거를 이미 그 카드가 아닌데 이미 이제 거기에 높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알쓸신잡의 유 작가가 아니니까 조국 장관 사태 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완전 플레이어가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 사과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 그럼 그 사과의 진정성이 뭐야?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얘기랑 똑같이.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비슷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자,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유리한 사람님, 근데 그 민주당 586 세대가 과연 선거, 아이고 저 읽고 있었어요. 잠깐 먼저 선거표로 남을 수 있을까요? 80% 90% 한동훈 등 특수통 검사들이 진짜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갈긴 하겠죠. 조금만 위에 못 읽은 거 좀 볼게요. 도니님 근데 접대 보라고 했죠. 유흥업소라고 했냐. 이게 민주당이 할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해명을 내놨어요. 김건희 씨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민주당에서 저거는 제가 성명을 낸 거는 못 봤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네 보죠. 우리는 열린공강 TV에서는 유흥업소에 소속됐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접객을 했다 이 얘기만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게 민주당이 할 소리냐 내긴 맞네요. 저걸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건 좀 사실 좀 너무 나간 얘기니까. 주방님 추 전 장관은 정권 교체고 뭐 그냥 자기 정치하는 것 같다. 저 말 맞는 것 같아요. 좀 올려주세요. 그린님. 유시민할 보수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나 같은 사람들은 안 찍어요. 그러니까요. 참 사실 이제 진짜 우리나라 저기 국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필요한데 이 양쪽에 저거나 댓글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루이실라님이 이 시기에 대통령 부부 해외 여행 가신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는데 이게 이제 저게 호주 국빈 방문이거든요. 해외여행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싫은 거는 아무리 싫어도 해외여행 왜냐면은 한국 호주 수교 60주년이고요. 그래서 국빈 방문을 받은 거예요. 국빈 방문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 받는 거는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해놔서 호주에서 다 준비를 해놓은 건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가야죠.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셔서 저러시는 건 이해 가는데 저건 해외 여행이라고 폄하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롱님 감사드리고요. 또 일어서시는 분 이지사 언론은 맨날 의도를 왜곡해 파타야 보낸다니까 진짜 그건 보내. 파타야 무서워 파타야. 그다음에 토마토시스님 유시민 씨가 세종대왕 똑같은 거네.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 다 떨어졌다. 자 데니님 김태현 변호사님 팬이시군요. 한국 정치는 왜 이리 세부 정책 및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 없이 지나가던 개가 말해도 오를 법한 소리 한두 개 던지고 디스전만 주구장창하는 걸까요? 한국 밖에서 보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좀 보면서 저도 좀 씁쓸한데 우리 마지막 저 문자 하나만 좀 볼까요? 네, 제가 안 보여서.
김성익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차세대 보수 농객 김준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차세대 보수 농객으로 등극하셨네. 감사합니다. 자,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아이템 요거 간단하게만 좀 할까요? 예. 공수처. 공수처 우리 뭐 너무 자세하게는 어차피 내일 또 김태호 변호사랑 저랑 또 공수처를 한참 씹을 예정이에요. 가루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일은 가루상이 되고 가루가 되도록 씹을 예정인데 다른 거보다. 이 기사 보고는 좀 놀랬어. 이게 뭐 이거는 혹시 진보 쪽에서는 T조니까 그럴만하지 뭐 이럴 수 있어. 그죠? 근데 T조 기자들 거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기자들의 그 전체적인 그런 것들 다 공수처가 약간 다소 좀 불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이제 나오더라고요. 기자로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공소장이 이제 기소가 되는 순간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가 돼왔던 게 관례예요. 네, 그렇죠.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기자들이 이제 썼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이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변호사들이나 이 피고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는 반론권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요 흐름이 이제 최근까지 이제 오가서 기소까지 간 거거든요.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를테면은 그는 관행적으로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범죄를 저지른 어떤 피해자 신분이 되신 분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는 건데 저거는 내가 혐의가 아닌데. 맞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드드드드 이렇게 찾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법적인 쟁점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렇죠.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기소가 되면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거냐. 요 두 개 이제 갈림길이 있더라고요.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오케이, 그거는 법적인 쟁점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왜 TV 조선에 유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놈의 놈들 다 징계 줄 거야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자유, 언론의 어떤 취재의 자유, 국민의 뭐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너무 과도하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아무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조금 이거를 하면 좋을 텐데 이거를 수사를 해버리면은 좀 심하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성윤이야 또 해필 그게. 그렇지. 하필 이성윤이야. 이성윤이야. 그리고 그것도 좀 웃긴 게 그 원래 이성윤 그 저희 소위 그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고 그때 이제 뭐 공소장 유출됐으니까 수사 뭐 법무부에서도 막 박범계 장관 난리 나고 막 한동수도 막 그 저희 감찰부장도 막 난리 나가지고 했잖아. 근데 그때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일단 그때 아무것도 안 나왔고 뭐 기사상으로 보면 오히려 이성윤 그 친한 검사들 뭐 저기 그 컴퓨터에서 나왔다는데 그걸 다시 수원지검 뭐 검사들 당시 조지고 또 지금 TV 조선 조지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리고 나는 이게 대검도 좀 이상해. 그럼 이게 우리 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라고 얘기 좀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이상해.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대검도 그렇고. 아니 검찰총장이 한숨을 쉬었다고 그리고 뭐 잘 한숨만 쉬어. 그러니까 뭐. 그분은 한숨만 쉬어. 내가 보니까 또 문화일보 기자들도 깠다 그러네.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약간 보수 쪽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가 편파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공수처는 요즘 여론이 이러잖아요.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그러니까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왜 윤석열 빨리 수사 안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먼저 주려는 거냐? 빨리 폐지하라.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이 뭐가 있다고 다 입건하냐? 뭐또 입건부터 하느냐? 이건 정치 수사다. 공수처 폐지하라. 중도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공수처가 하는 게 뭐냐? 공수처 폐지하라. 전 국민이 공수처 폐지하라로 일치단결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유는 다르지만 이유는 다르지만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폐지가 답이다. 맞아요. 요즘 폐지가 답이다. 처음에 뭐 윤수처 논란이 있었는데 가만 보면 수사도 못해. 수사 너무 못해. 그 본인들이 아마추어라고 저기 법정 가서 얘기하고 손준성 같은 프로가 우리 아마추어 공수처를 애매긴다고. 할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대한 견제 오케이 알겠는데 처음에 취지는 그죠.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을 검찰 출신을 안 치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검찰 출신을 좀 안 쳐서 이게 세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노하우가 전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독립이 되는데 검찰의 기억도 안 되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받으니까 수사를 누가 하겠어요? 수사하는 법을 모르더라고. 수사하는 법을 몰라. 제 아는 사람도 한 명 거기 가 있는데 그 공수처 검사로.
수사하고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대학 아니, 후배인데. 사실 우리 공수처장도 수사 경험이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사를 실험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구속영장 하나 한번 나온 게 없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갔다가 나중에 그것도 위법하다고 또 항고 저기 김웅원 거는 그렇게 돼.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압수수색 갔다가 좀 문제가 있다고 위법성 제기하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안 한 걸로 합시다. 가셨더라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손준성에 보낸 다음에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사실 고위 공수처 범죄 수사처잖아요. 네. 검사들 이런 사람들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편파적이려고 그래도 김태현이 맨날 하는데 편파적인 것도 능력이 돼야 편파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 저 말 딱 와닿네. 도나도나님. 공수처가 뭔가요? 아 법무부 현장 실습장. 몽드님 공수처 세금 아깝습니다. 왕팬님 여긴 김태현 변호사 팬인데 김주일 대표님 하트까지 보내셨어요. 항상 사이다 감사합니다. 좀 더 올려주실래요? 그린님 한호주 방산협력 MOU 체결 K9 자주포 호주에 수출.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여행 간 거 아니다 이제 이런 거 써주신 것 같고 우루카이님 김주일 대표님 하시는 말씀마다 핵사이다 공감합니다. 뉴스탑 응원하고 정치와 수다에 계속 나와주세요. 네, 저희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행 얘기했던 루이실라님 국빈 방문이라도 호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최소인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 거절하고 여사까지 같이 간 거는 잘못된 거죠. 저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었네. 오늘 여론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공수처는 폐지하자로. 폐지가 답이다. 폐지가 답이다.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다. 이게 오늘 시간이 너무 후딱 가버렸어. 네. 우리 벌써 마감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게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김준일 기자 와서 또 팩폭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어떤 주제 들고 올지 한번 지켜보고 오늘은 여기 마지막 문자를 읽어드릴까요? 퀸스비트님 라이브 오랜만에 들어요. 김준일 기자님까지 명쾌한 평론 좋아요. 또 팬들도 많아요. 예, 저 다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